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수임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수임료 납부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채무 감당이 힘들어 회생을 진행하다 보니 위 방법으로 수임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용카드 결제나 대출을 통해 수임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무실도 있다고 하는데 신용카드나 대출로 수임료를 납부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수임료 납부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수임료 납부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대리해주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금 납부입니다. 현금 납부는 가장 일반적이고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수임료를 완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가적인 이자나 수수료 부담이 없어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결제입니다. 신용카드로 수임료를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재정 상태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용카드 이자 부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어려워 기존 채무의 변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용카드 사용은 법적으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어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2005년 대법원 판례 중 신용카드 사용은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의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해당 카드사에서 이의신청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험성이 큰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알선해주는 사무실이 있다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분에게 접근해 수임료나 다른 비용을 대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언뜻 보면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대출 알선 사무실의 위험성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출 알선 사무실 이용의 위험성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출은 보통 매우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이미 채무 초과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단순히 수임료를 지불하기 위한 추가 대출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자체도 쉽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부담은 회생 절차나 채무 변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성은 바로 불법 대출 알선의 문제입니다. 일부 대출 알선 사무실은 법적인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히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이자율이 낮다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한 다음 불법 대부업체를 연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런 불법 대출 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상환 요구 및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대출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알선 사무실을 통해 대출을 받아 수임료를 납부하는 것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할 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하게 법원에 알리고 새로운 채무를 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꾸준히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또 진정으로 경제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이때 대출을 새로 받는 것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회생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신용카드나 대출로 수임료를 결제하는 방법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임료를 납부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급적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불법적인 대출 알선 사무실은 절대로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 홍종기 법무사가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홍종기 법무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